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가는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매긴 다음에 커피값이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관세로 인해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예 커피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도 힘든데요. 트럼프 관세까지 덮치면서 원두 없는 커피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기후변화 때문에요. 커피들이 자라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었고, 커피에 이제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커피 공급망이 좀 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커피 산업은요, 기후변화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커피의 생산량이 줄었다 늘었다가 요동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가 더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커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혹은 커피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기업들이 생각한 거죠. 마치 고기 문제에 대해서 대체육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커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 전문 매체인 서플라이 체인 다이브의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초 세계 1, 2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이 기록적인 가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이로 인해 국제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요 커피 생산국에 대해 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요, 가격 상승 압박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커피 업계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큐리그 닥터페퍼와 폴저스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JM 스모커는요,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차례 가격을 인상했고요. 8월에도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요. 큐리그는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캡슐 커피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나 어딜 가든지 큐리그 커피 캡슐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 이후에 3차례나 가격을 올렸는데 또 8월 들어서도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원두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물류 에너지 비용까지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체 커피 개발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프리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프리퍼는 2022년 설립된 두유 부산물과 부서진 쌀 등 상품성이 낮은 식품 부산물을 원료로 원두 없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두 없는 커피가 도대체 어떤 건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퍼에 한번 제품을 찾아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매체죠.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이 소야빈 펄프, 그러니까 이제 콩 펄프, 콩 껍데기나 아니면 데이 올드 브레드라고 한 걸 보면 조금 하루 정도 지난 빵 같은 거를 어떻게 건조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커피와 똑같은 가루가 나오나 봅니다. 공동 창업자 제크 비버가요, 여기 인터뷰를 한 거 보면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없었는데 공급망 충격도 당시엔 없었고 지금 같은 첨단 발효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면서요, 이제는 커피보다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50% 정도 더 싸다라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쌀지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베트남 이런 데서 오는 원두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카페인은 어떻게 공급할까요?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게 사실 아침에 저도 매일 아침 하루 2잔 아침 점심으로 식사 후에 마시는데요. 너무 졸리고 하니까 잠 깨우려고 마시는 용도도 크거든요. 카페인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프리퍼의 발효 공정은 원재료에 포함된 전분과 성질을 활용해 커피의 유사한 맛과 향을 구현하는 동시에 카페인 함량도 디카페인부터 고카페인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는데요. 이 카페인은 녹차 등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차 등에서 추출한 카페인을 대체 커피에 넣어 놓는다는 거죠. 커피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면 수많은 커피 체인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걸 앞세워서 이렇게 대체 커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퍼는 2025년 2월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한 200만 달러를 유치해서 제조 시설을 설립했고요. 현재 싱가포르 내 수십 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거 100개의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프리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 제품은 기존 커피의 100% 대체가 아닌 최대 40%까지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커피를 하는데 섞어서, 여기 휘발유에 에탄올을 섞듯이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 이외에도 카카오, 바닐라, 감귤류의 대체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커피 농가들이 뭐 트럼프 관세나 이런 기후 변화에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실제로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비영리 연구기관인 월드 커피 리서치라는 데서요, 전 세계 농가와 협력해서 질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고품질 커피 품종을 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느냐? 커피는 하루 20억 잔 이상 소비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농산물이긴 하지만 지금 이 환경대로라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경작지의 절반이 사라질 수가 있고, 아라비카를 포함한 야생 커피 품종의 최소 60%가 산림 파괴와 질병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요, 단순히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운명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력별로 그 나라의 대표 상품에까지 부과되면서 커피 산업같이 어떤 대체 상품을 만들어가는 상황으로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게요, 스위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39%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EU에는 15%라고 했는데 스위스에는 39%라고 했으니까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트럼프가 롤렉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 롤렉스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불이익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스위스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약품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이 미국으로 수출됐고 그게 무역 흑자의 기반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스위스의 거대 제약업체들이 트럼프에 약간 굴복을 했습니다. 미국 판매하는 것들은요, 전량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 회사들이죠, 로슈와 노바티스는요, 기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 수요를 100% 충당하고 스위스에서 미국으로의 의약품 수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에 100%, 1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또 협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이런 협박받을 바에는 그냥 우리가 미국에서 계속 만들 거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망을 올리는 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라는 괴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만 미국의 어떤 공급망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양대 제약사인 로슈와 노바티스가요, 미국의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판매량 전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취르 허차이퉁이 보도를 했는데요. 로슈는 미국 내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남은 물량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로 했고, 노바티스는 주요 제품을 100%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두 회사는 이미 미국의 자회사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 초 로슈는 500억 달러, 약 69조 원, 노바티스는 약 230억 달러, 320조 원을 이미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변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합친 제약 부문은요, 스위스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스위스의 대미 수출품 중에 의약품 비타민 진단도구 비중은 무려 57%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수출 비중이 57%에 달하는 걸 바로 미국으로 이렇게 전량 이전해서 생산을 한다면 그 나라,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생산하던 그 생산량은 팍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좀 사실 궁금한데요. 이 노동자들 어떻게 재배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은 다른 나라로 또 수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이게 또 전체적인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율 관세로 스위스 GDP가 최대 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 외에도 의료용 주사기 제조업체 입소메드, 커피 머신 공급업체 서머플랜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요. 스위스의 항공기 제조사 필라투스는 미국 수출을 중단하고 현지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 왜 어떻게 39%의 관세를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과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관세율 인상 원칙에는 동의하긴 하는데 스위스가 왜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뭐 왜 39%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충 추론은 가능합니다. 왜냐, 전년도 대미 무역 흑자가 385억 달러였는데요. 여기 10억 달러마다 1% 관세를 더하면 3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39%가 매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같은 스위스의 움직임은요, 국내 고용과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앞에 두고 스위스가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막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 반도체가 그러면 최대 피해를 입는다. 왜냐, 한국이나 뭐 TSMC나 다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투자를 하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우방국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CMP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요, CLSA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CLSA가 뭐 글로벌 증권사잖아요. 여기서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피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9억 8,370만 달러, 약 1조 3,500억 정도 된답니다. 이거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0% 한다고 해봐야 한 2조? 뭐 전체 반도체 시장을 생각하면 크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CLSA 분석에 따르면요, 중국의 대표적인 뭐 반도체 업체 SMIC와 화홍 반도체가요,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SMIC는 2024년 미국 매출 비중이 한 12%였고 화홍 반도체는 북미 매출 비중이 한 9.3%에 불과했고요. 이들 대부분 업체들이 동남아나 제3국으로 칩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고요.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칩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7일까지 중국의 칩 수출량은 1996억 개, 가격으로 하면 1,083억 달러, 약 149조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으로 20%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수입량은 3,375억 개, 금액은 2,286억 달러, 그러니까 315조 원으로 여전히 수입 초과 구조를 보이고 있긴 하답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하는 건 뭐냐? 저사양의 레거시 칩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레거시 칩의 점유율은 2024년 34%에서 2027년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대만의 분석기관이 분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내 대만의 점유율은요, 43%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신의 플래그십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아니면 비싼 반도체나 최신형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가전, 소비자 전자 이런 게 뭐 전 세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수요를 맞춰줄 싼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거의 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SA는요, 중국과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오히려 국내 수요를 더 늘려가면서, 그리고 해외에 반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수요를 늘려가면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예상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출 통제나 제재, 그리고 뭐 미국이나 어디로 수출하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 중소기업들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